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특강 2강 운동 법칙과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개념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힘이 나오는데요. 힘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벡터량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때 힘을 표시할 때 이렇게 공중에다 표시하면 안 됩니다. 힘은 반드시 이렇게 작용점이라는 것이 물체 위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향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힘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바로 물체의 모양과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뉴턴 원동 법칙으로 넘어가서요. 관성 법칙이 있는데요. 자, 관성 법칙은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시그마, 힘의 합이 0이면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인가요? 네, 0이 되겠죠? 자,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었으면 그 물체에 작용한 합력이 0이면 계속 정지해 있고요. 운동하던 물체는 물체 합력이 0이니까 속도가 안 변하니까 그렇죠. 등속도 운동을 계속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속도 법칙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이 아닐 때, 그때는 바로 가속도가 0이 아니라 있겠죠? 이때의 가속도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F는 ma니까 그렇죠. 모든 질량분의 바로 m분의 F, 힘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힘이 클수록 그리고 질량이 작을수록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kg의 물체가 있을 때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2N의 힘이 작용하면 자, 이 물체의 가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10과 2를 합하면 그렇죠. 오른쪽으로 R자임 8N이 되겠죠? 그러면 m분의 F를 하면 그렇습니다. 가속도는 4m/s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작용-반작용 법칙인데요. 자, 작용-반작용 법칙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A와 B 두 물체가 등장합니다. 두 물체가 서로 밀 수도 있고 서로 당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A가 B를 밀면 B도 A를 민다. 이렇게 힘은 혼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커플로 존재한다. 그것이 작용-반작용이죠. A가 B를 세게 밀면 B도 A를 강하게 민다. 즉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의 평형하고 좀 비교해야 되는데요. 힘의 평형은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이 방향이 반대고 크기가 같을 때 힘의 합력이 0입니다. 네. 하지만 작용-반작용은 자, 이 힘과 이 힘은 더할 수가 있나요? 예. 이건 A에 작용하는 힘이고 이건 B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두 힘은 더할 수가 없습니다. 즉 A와 B는 양쪽 방향으로 가속도를 받게 되고요. 힘의 평형 얘는 합칠 수 있죠. 작용점이 한 물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력이 0, 그래서 가속도는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잘 비교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예를 들면 용수철을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벽에 고정된 용수철을 F로 당기면 용수철의 눈금은 얼마가 될까요? 네, 바로 F만큼이 되겠죠. 그런데 자, F로 양쪽에서 당기면 용수철의 눈금은 얼마가 될까요? 2F일까요? 예. 자, 생각해 봅시다. 벽에 고정되어 있는 용수철을 F로 당겼는데 용수철이 정지해 있다는 얘기는 벽이 용수철을 얼마로 당기고 있을까요? 예, F로 당기고 있겠죠? 자, 양쪽에서 F로 당길 때의 눈금이 F므로 여기도 눈금은 F가 되겠죠. EF가 아니라요.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을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운동량, 충격량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공식부터 복습해 보면 운동량 소문자 P죠. P는 mv. 그래서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이다. 충격량 I는 힘 곱하기 시간. 그래서 I는 FT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MVP, FT, 아일랜드. 알고 있나요? 네.
그런 식으로 뭐 기억해도 되겠어요. 자, 계란 낙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계란이 떨어지는데 땅바닥에 떨어질 때랑 스펀지에 떨어질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힘과 시간의 그래프로 그려보면 땅바닥에 떨어지면 계란은 충돌하는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데드라인을 넘어서 계란이 깨지게 되죠. 그런데 스펀지에 떨어뜨리면 계란이 안 깨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안 깨지나요? 자, 바로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면 힘, 충격력은 감소해서 계란은 깨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때 요 넓이와 요 넓이는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진 계란이기 때문에 같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윗면적이 넓어지면 힘은 줄어드는 겁니다. 총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면 총은 권총이 있고 장총이 있습니다. 자, 권총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총알이 힘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장총은 어떻게 되나요? 장총은 총신이 길기 때문에 힘을 받는 시간이 길죠? 그래서 넓이 자체가 차이가 나요. 자, 여러분 둘 사이의 관계도 기억해야 되는데요. 총알에 충격을 줍니다. 충격을 많이 주면 총알은 속도가 당연히 빨라지겠죠.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는 뭐가 있나요? 어떤 물체에 충격을 주면 그 충격은 바로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정도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총의 넓이 자체가 크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둘의 차이를 잘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로 넘어갑니다. 자, 1은 W는 Fs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1의 단위는 줄이고요. 뉴턴 미터가 줄과 같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힘과 이동 방향이 세타도만큼 차이 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방향을 맞춰주기 위해서 뭘 곱해주나요? 그렇죠. 코사인 세타를 곱해줍니다. 왜냐하면 F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면 방향을 맞춰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차이 날 때는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다. 예를 들어 지구와 달이 있습니다. 달은 지구로부터 만유인력을 받게 되죠. 그리고 도는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이 됩니다. 즉 달은 항상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90도를 이룹니다. 그 얘기는 코사인 90도 0이 돼서 지구가 달에 미치는 힘은 일을 해야 안 해요.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은 똑같은 속도로 계속 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이 이 단원에서 어려워하는 이유가 그래프가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프를 한번 정리해보면 FS 그래프, FT 그래프가 있어요. S, 이동거리, 힘과 이동거리, 면적이 뭘 의미할까요? 두 개를 곱하면 그렇죠. 1이 됩니다. 그런데 힘과 시간, FT, 아까 뭐였죠? 그렇죠. 바로 충격량이 됩니다. VT와 PT 그래프가 있어요. 기울기. VT 그래프에서 기울기 뭐였죠? 바로 기울기는 가속도가 됐었죠. PT 그래프는 기울기를 구하면 자, P는 MV, V에다가 질량을 곱해주거든요. 그래서 A에다가 M을 곱해주면 MA, 즉 R자임이 되겠습니다. 합력. 그래서 기울기가 합력이라는 거. 그래서 X축, Y축을 잘 보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로 넘어갈 텐데요. 역학적 에너지 가장 어려워하는 여러분 단원입니다. 기본 개념 파악해 볼게요. 역학적 에너지는 바로 운동 에너지 더하기 그렇죠.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그렇죠. mgh가 됩니다. 그래서 물리 1에서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 에너지 정리. R자임이 한 일. 자, 어떤 물체에 일을 해주면 그 물체에 에너지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일을 해준 만큼 에너지가 생기는 건데요. 두 개를 구분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R자임이 한 일이 있어요. 그 일은 무슨 에너지 변화량일까요? 그렇죠.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외력이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외력이라는 것은 바로 보존력을 제외한 힘인데요. 장력이나 실의 힘,
공기 저항이나 마찰력, 아니면 사람이 가하는 힘, 도르래가 가하는 힘이 바로 이 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력이 일을 해주면 물체에 무슨 에너지가 변할까요? 예, 그만큼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변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개를 잘 구분해서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요. 이때 이 보존력이라는 것은 바로 물리원에서는 중력 정도로만 여러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 중력은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 중력은 보존력이라고 하고요. 이걸 제외한, 중력을 제외한 모든 힘들은 예, 바로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문제풀이 팁 넘어가 볼게요. 자, 빗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빗면의 각도가 있습니다. 자, A는 완만한 곳, B는 경사진 곳. 자, 가속도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A보다 B가 크겠죠. B와 C는 높이는 다르지만 각도가 똑같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됩니다. 경사진 곳에서의 가속도는 우리가 중력 가속도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된다는 거 예,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도르래. 자, 도르래가 이렇게 M과 M이 도르래 실로 연결돼서 도르래에 걸쳐 있습니다. 자, 이때 힘을 표시해 보면 자, 장력 T1과 T2인데요. 똑같은 줄에 걸린 장력은 서로 어떻죠? 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물체가 실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자, 이제 내려갈 텐데, 가속도가 어떨까요? 실이 늘어나지 않으면 가속도는 똑같게 되겠죠? 속도 변화량이 똑같다는 얘기는 순간순간의 속도도 똑같다. 즉, 두 물체를 M과 스몰 m과 라지 m을 한 덩어리로 놓고 생각하면 한 후 바로 가속도를 구하면 예,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여러분이 어려워하는데요. 자,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 일정하다. 근데 중요한 것이 언제 일정하냐 조건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아무 때나 일정한 게 아니고요. 바로 아까 전에 여기 나오죠. 예. 보존력을 제외한 힘이 작용할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변한다. 바꿔 얘기하면 보존력은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즉 쉽게 설명하면 보존력 중에 물리원에서는 중력이 있죠. 중력만 작용할 때 정확히 얘기하면 중력만 일을 해줄 때 역학적 에너지는 변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물체를 자유낙하시켜요. 자유낙하라는 얘기는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죠? 무슨 힘만 작용합니까? 예, 중력만 작용해요. 그러면 떨어지면서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하지만 역학적 에너지는 변하지 않아요. 왜? 포텐셜 에너지 감소한 만큼 무슨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즉 중력은 보존력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힘, 이런 힘들, 외력이 작용할 때는 그 외력이 한 일만큼 역학적 에너지는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을 딱 접근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까 안 될까? 중력만 일을 해주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놓고 풀면 되고요. 만약에 중력이 말고도 외력이 작용하네? 그러면 보존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만약에 보존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가 증가한 만큼 다른 하나가 감소한다. 그래서 얘가 플러스 10이면 얘는 마이너스 10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해 보시고요. 예, 이상입니다.